자, 다음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현황 평가예요. 자, 감정 평가는 기본적으로 현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황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여러분 감정 평가에서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을 결정한 날, 가격의 결정 기준일을 얘기합니다. 결정 기준일. 만약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있는데, 자, 4월 1일 날 이 재건축과 관련된 정책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날부로 가격이 확 뛰었다고 할게요. 아시겠죠? 4월 1일 날 아침에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 뉴스가 뜨면서 이날부터 가격이 확 올랐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감정평가의 시점이 그 전날인 3월 3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 뜬 이후부터는 가격이 6억으로 올랐다고 할게요. 자, 근데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 3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아파트의 가격 얼마로 평가해야 됩니까? 정답은 4억이에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의 기준 날짜가 3월 31일자 날짜에 가격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날짜의 가격은 4억 원이었거든요. 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실제로 지금 이 평가를 4월 3일 날 한다고 합시다. 4월 3일 날 평가를 하는데 가격 시점, 기준 시점은 3월 31일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은 이 아파트가 6억인 걸 알아요. 그죠? 지금은 6억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가격을 정하는 기준 날짜가 3월 31일이니까 이 날짜를 기준해서 4억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기준 시점이에요. 자,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단히 가격이 변화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시점의 가격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점마다 부동산의 가격을 상이할 수가 있어서 어떤 날짜를 기준한 가격인지 그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 결정의 기준 날짜에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기준에서 평가한다 이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를 얘기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 여러 가지 공법 규제, 건축 규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이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자, 물건의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현재 이용 상황이 이것을 현황이라고 하는데 이 현황이 불법적인 현황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이용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용은 무시해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불법적인 이용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일시적인 이용은 잠깐만 그렇게 이용될 뿐이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게 아니라서 부동산의 영속성에 비추어 보면 그 일시적인 상태를 전제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해요. 따라서 불법적인 이용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어떤 농경지가 있었는데, 전지가 있었는데, 자,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것을 택지로 토지 조성공사를 했다고 하죠. 자,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으니까 이러한 택지로의 이용은 불법적인 이용이에요. 자, 근데 이 토지를 보상평가해야 된다면 전지로서, 농경지로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택지로 보상해줘야 돼요. 이땐 당연히 전지로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현황은 택지지만 이 현황 택지가 불법적인 이용이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용도인 전지를 기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자, 어떤 도심지 안에 상업 나지가 있는데 자, 빽빽한 고층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데 자, 이 중간에 나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나지에 이 파란색, 초록색 그물을 이렇게 치고서 야구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봐요. 뭔지 아시죠? 공 날라오면 이 매트로 치는 거 이거 야구 연습장으로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러한 이용은 일시적인 이용이에요. 이 토지는 상업 건물이 들어설 상업 나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평가를 해야지
야구 연습장이란 용도를 전제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황 평가가 원칙인데 그 현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용은 제외한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적법한 현황을 전제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상태, 공법상 제한, 이용 방법, 제한 물건의 존재,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시점 당시에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그 어떤 토지 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채로 아시겠죠? 그러한 어떤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채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황 평가의 원칙에 역시 또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어요. 바로 조건부 평가가 예외입니다. 자, 조건부 평가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내 토지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게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뀐다면 일상으로 바뀐다면 토지 가치가 얼마가 될까? 또는 자, 위에 내 건물,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내 토지에 이 지상에 건물이 없고 낮이라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자, 현황간 다르죠. 현황간 다르지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조건을 붙인다면 그럼 그때 얼마가 될까가 바로 조건부 평가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평가는요. 첫 번째, 법령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 의뢰인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조건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돈을 내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의뢰인이 요청할 때. 세 번째, 자, 감정평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여러분 사회 통념은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러한 조건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을 설정해서 이러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상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다면, 유해시설이 이전된다면, 자, 우리 집 옆에 있는 유해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용도지역이 바뀐다면, 불법 점유가 해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이러한 불확실한 일이 혹시 이루어진다면 그때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될까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소급평가와 기한평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겠죠. 자, 여기에 현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보다 나중 시점이 미래가 되고요. 현재보다 이전 시점이 과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을 잡을 때 과거 시점을 기준해서 평가한 것이 바로 소급평가입니다. 아셨죠? 예전, 과거, 이미 지나온 과거를 기준해서 과거의 어떤 날짜를 기준해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라고 하고요. 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시점을 기준해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본문 보시죠. 소급평가란 과거 일정 시점,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 기한부 평가란 미래에 도래할 어떠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다. 자,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원래 언제가 원칙이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가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해야겠죠. 그러한 자료 분석이 끝난 날짜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합니다. 자, 그 가격 조사를
끝낸 날짜를 기준해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원칙인데, 자, 다만 또 예외가 있는 거죠.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자, 이 미리가 뭐죠? 이렇게 과거라든가 미래로 이렇게 별도로 기준 시점을 잡아 놓은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과거 시점에 땅값을 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그 이전 시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얘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기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일을 토대로 해서 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일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과거 시점에 토지를 평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하지만 그걸 전제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시점부터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근거로 얘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한 가격조사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또요. 자, 미래 시점을 기준해서 평가하려면 자, 이 시점을 기준해서 요때 발생하는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과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미래 시점을 기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 시점이나 미래 시점이나 기준 시점 삼을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건 아니다. 되기는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긴 되는데 어떤 조건 들어간다? 자, 그 당시에 가격을 구할 수 있도록 가격 조사가 가능하냐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6번에 평가 조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평가 조건이 아니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평가 조건이고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평가라는 용어 역시 이 용어가 우리 아까 교재 175페이지 양가로 4번의 부분평가와는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의 부분평가는 하나의 토지, 한 개의 토지에 대해서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부분평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일 때 그 중에서 일부분인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말은 똑같이 부분평가이지만 의미가 다르니까 그때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본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부분평가란 일본에서는요.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 복합부동산 뭐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지상 건물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그래 토지 위에 건물 있는 거 알아. 지상에 건물이 있다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그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상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건물의 존재로 인한 건부 증가나 건부 감가가 토지 가치에 반영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독립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독립평가는 자,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역시 똑같이 토지와 건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지상 건물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그 토지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있어요. 실제로는 있어요. 그런데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만 없다라고 치고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상에 건물이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라고 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건물의 존재로 인한 건부 증감가가 토지 가치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반영되지 않아요. 왜? 지상 건물은 없다고 치니까요. 아니,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있지만 없다고 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지상 건물로 인한 건부 증가나 건부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방금 봤던 부분평가와 독립평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상 건물이 있긴 있는데 지상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면 부분평가, 지상 건물이 있지만 없다라고 치고 평가하면 독립평가가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지상에 있는 건물을 뻔히 있는 건물
건물을 없다라고 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조건부 평가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조건부 평가이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나지상정 평가라고 합니다. 나지라고 상정하고 즉 전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나지상정 평가라고 해요. 따라서 한국의 나지상정 평가는 일본의 독립평가와 동일한 용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나지상정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어떤 토지의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 그 지상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지상 건물은 없다고 치고 그냥 순수하게 이 토지만의 가치를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에서 나지상정 평가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는 일종의 조건부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 설정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쉬운 내용만 남았습니다.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공적 평가가 있고 공인 평가가 있어요. 자, 공적 평가는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 공적 기관에 의한 평가를 공적 평가라고 하고요. 공인 평가는 자, 국가로부터 공인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자격자에 의한 평가를 공인 평가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자, 반드시 법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 받도록, 감정평가하도록 법에서 규정된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경매,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자,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의뢰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평가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를 얘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은행의 담보평가 그리고 납세자의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본인 필요에 따라서 의뢰할 수도 있고 의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 자, 공익을 위한 평가와 사익을 위한 평가로 구분되고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평가 이런 것들은 공익평가입니다. 하지만 담보, 매매, 교환을 위한 이러한 일반 평가들은 대부분 사적 목적을 위한 평가입니다. 자, 뒤에 법정평가 용어 나와 있죠. 법정평가는요, 어떠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라고 그 평가 방법을 법에서 규정해 놓아서 그 법에서 규정한 대로 평가하는 것을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토지를 보상할 때 하는 보상평가하고 과세 목적으로 하는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법정평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 경기 조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다? 아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필요한 거고요. 부동산은 대체성이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틀렸죠. 대체성이 낮은 재화이기 때문에 자, 유사 물건이 없어서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그 경제가치, 가액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3번 틀렸어요. 다음 4번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도모, 효율적 자원 배분, 합리적 손실 보상, 과세 합리화 등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자, 효율적 자원 배분은 사적 기능이니까 요건 틀린 표현입니다. 자, 5번 2개 이상의 물건이 일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5번은 틀렸어요. 다음 6번입니다. 대상 물건이 땡땡하거나 상호간에 땡땡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땡땡 평가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죠?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7번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획지별로 토지 단가를 구분해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평가를 구분 평가라고 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의 토지는 전 후면으로 가치를 달리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틀렸죠. 평가할 수 있죠. 가치를 달리하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9번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부분 평가라고 합니다. 자, 10번 1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서 수용될 경우 나라에 보상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토지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면적만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분평가 사례가 되고요. 다음에 11번 현황평가란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자, 기본적으로 맞기는 맞지만 자, 이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1번은 완벽하게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맞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 주세요. 자, 12번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 평가를 한다. 요거 틀렸죠. 현황 평가는 이러한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3번 감정 평가는 평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 상황 제외하고 자, 이거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의 기준으로 한다. 요거 맞는 문장 같은데 사실은 사소하게 아주 미세하게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 평가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이에요. 자, 평가 시점 아니고 기준 시점이라서 이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함정을 잘 파는 부분이에요. 평가 시점 이러면 꼭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기준 시점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증감가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것은요. 조건부 평가죠. 15번 조건부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요. 부분 평가이기 때문에 15번은 틀렸죠. 자, 16번입니다.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요. 소급 평가라고 합니다. 자, 17번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부분 평가라고 한다고 했죠. 따라서 건부감가 여부가 반영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지상 건물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그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나지상정평가라고 합니다. 19번 토지평가 시 건부 증가나 건부 감가가 반영되는 감정평가는 부분평가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상 건물의 존재를 전제해야지만 건부 증감가가 반영될 수 있겠죠. 자, 다음 20번 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 맞아요. 자,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서 그 기관이 시키는 평가를 하는 것을 참모평가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속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을 이것의 반대말로 수시적 평가라고 해요. 자, 참모평가는 어떤 기관에 고용되거나 속한 상태에서 하는 평가를 얘기하고 어떤 기관에 고용되거나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평가를 수시적 평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21번 최저 경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법원 경매는 자, 공적 평가냐 공인평가냐 공인평가죠.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 공인된 자격사,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수행되니까 공인평가이고요. 법에서 반드시 하게 해놨으니까 필수적 감정평가입니다. 자, 22번 공공용지 수용평가 시 과세평가와 같이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를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절 강의 마치겠습니다.